경비 아저씨가 왕실 방언을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웃음소리가 강당을 채우는 순간 70세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가 사우디 왕자에게 완벽한 리야드 방언으로 말을 건네자 강당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사막의 여우 김태산. 오만했던 학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일 무시하던 경비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존경한 외교의 거장이었다니. 경비복 속에 감춰진 놀라운 능력, 인생 후반에 찾아온 제2의 인생. 어떤 감동 스토리가 있을까요? 태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 앞에서 교복 차림의 여고생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환한 봄날 교정은 벚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죠. 경비 아저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밝은 미소의 여학생이 카메라를 내밀었습니다. 태사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예쁘게 나오게 찍어드릴게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문득 사우디 리야드 왕궁에서 외교 사절단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남루한 경비복을 입고 있네요. 학생들이 사진을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태사는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정민호 학과장이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시간표대로 움직이듯 정민호가 검은색 벤치에서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맞춤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중동학과의 최연소 학과장으로 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올 거니까 주차장 자리 비워놔요. 태산의 이름 대신 김씨라고 부르는 그 말투에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학과장님, 알파벳 A구역을 비워두었습니다. 정민호는 태산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휴대폰을 보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때 그는 중동 7개국 정상들과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차 관리나 하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 동료 미화원 선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또 정민호 교수가 까칠하게 굴었어요? 태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나이에 학과장까지 올라갔으니 자부심이 대단할 만도 해요. 그래도 태산 씨한테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요즘 젊은 것들은 하여간. 선희의 말이 끊겼습니다. 둘 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었어요? 다음 주에 사우디 알파이잘 왕자가 중동학과 심포지엄에 온대요. 캠퍼스가 발칵 뒤집혔다니까요. 태산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알파이잘 왕자라. 20년 전 리야드에서 석유 수출 협상 때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조용한 학교에 귀한 손님이 오시네요. 태사는 목소리를 담담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퇴근 시간의 혼잡함 속에서 태사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15년 전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외교부 중동 특수협상가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아랍어의 미묘한 방언까지 구사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협상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죠. 그런데 김태산 팀장, 이 문서들 유출된 책임을 져야겠소? 상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문서, 자신의 이름으로 조작된 보고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7년 경력의 외교 특임관 경력이 하룻밤 사이에 끝났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 미자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당신 오늘은 어땠어요? 태사는 현관에 경비 모자를 걸며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하루였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항암제 값이 또 올랐군요. 태사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문득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중동학과에서 큰 심포지엄을 준비한다는군요. 사우디 왕자가 온다고 캠퍼스가 들썩이네요. 미자는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온대요? 알파이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태산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알파이잘 왕자.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요. 태사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녁을 마친 후 태사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증, 리야드와 카이로에서의 사진들, 그리고 왕실 방언으로 쓰인 감사 편지. 알파이잘 왕자가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편지의 아랍어 문구를 천천히 따라가며 태사는 생각했습니다. 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비원이라는 현재와 중동 외교의 거장이었던 과거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깊은 계곡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외교라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사는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캠퍼스는 마치 축제처럼 들썩였습니다. 왕자의 방문을 알리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고 교내 경비들은 모두 새 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태산 씨, 오늘 긴장되네요. 선희가 경비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우디 왕자라니 학교가 이렇게 분주한 적이 있었나 싶네요. 태사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가슴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알파이잘 왕자.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회색 경비복을 입은 70대 노인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오전 10시 검은색 리무진 3대가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인문대 앞 광장은 이미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정민호는 가장 앞에 서서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경호원들이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 알파이잘 왕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전통 아랍 복장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옛 습관이었죠. 정민호가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알파이잘 왕자는 아랍어로 대답했고 통역사가 빠르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귀에 달린 이어피스를 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음 순간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통역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누가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누군가 소리쳤고 순식간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대 교수가 달려와 통역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혈당 쇼크입니다. 당장 응급실로 데려가야 해요. 2명의 학생이 통역사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민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흔들었고 총장은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통역사는 없습니까? 총장이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민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 외국어 학과에 아랍어 교수님이 계시지만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알파이잘 왕자가 수행원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수행원은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오늘 공식 자리인 만큼 리야드 왕실 방언으로만 대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일반 아랍어 통역사로는 어렵겠네요. 정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리야드 왕실 방언은 일반 아랍어와 달라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학과 교수님들 중에 리야드 방언을 아시는 분은 없나요? 총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술적 아랍어는 구사할 수 있지만 왕실 방언은 태사는 이 모든 상황을 경비실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러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겠어요. 선희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태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태산이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갑자기 그에게 향했습니다. 정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리야드 왕실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 몇몇이 킥킥거렸고 심지어 교수들 중에도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왕실 방언이라니.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파이잘 왕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보세요. 총장이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듯 말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알파이잘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리야드 왕실 방언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왕자님, 서울대학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양국의 문화 교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산의 유창한 아랍어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파이잘 왕자의 눈이 커졌고 수행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의 입이 벌어졌고 총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왕자가 태산에게 빠르게 무언가를 물었고 태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갔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경비원이 지금 사우디 왕자와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태산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15년 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태산과 알파이잘 왕자의 대화만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왕자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요? 단순한 경비원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왕자가 리야드 방언으로 물었습니다. 태사는 미소를 지으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선 그저 경비원일 뿐입니다, 왕자님. 알파이잘 왕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태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당신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합니다.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왕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태산은 머리가 검고 빳빳했고 노년의 자신감으로 가득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백발의 주름진 노인이 되었는데 총장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씨, 정말 리야드 방언을 하실 줄 아시는 겁니까?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속에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심포지엄 통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민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 어떻게 리야드 방언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알파이잘 왕자가 다시 태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 석유 수출 협상에 참석하셨던 분 아닙니까? 태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왕자가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그때 있었습니다, 왕자님. 알파이잘 왕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태산에게 다가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신은 사막의 여우 김태산이군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협상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막의 여우.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별명에 태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왕자님. 알파이잘 왕자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전설적인 외교관입니다. 중동에서는 사막의 여우로 알려져 있죠. 오랜 기간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셨고 불가능해 보이는 협상들을 성공으로 이끄셨던 지략가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비원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전설적인 외교관이었다니.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부심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포지엄장으로 향하는 길, 알파이잘 왕자는 태산의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하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총장은 급히 태산에게 무대 위 통역사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무대에 선 태산은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옛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왕자가 리야드 방언으로 연설을 시작하자 태산은 완벽한 통역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명확했으며 복잡한 경제 용어와 문화적 표현도 능숙하게 옮겼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와 교육의 교류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태산의 유창한 통역에 청중들은 감탄했고 학생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태사는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70대 노인.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활기가 돌아온 듯 했죠. 김태산 선생님, 정민호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학 과장님, 저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런 분인 줄은. 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태사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경비원일 뿐이니까요. 아닙니다. 그냥 경비원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정민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제 아버지 정승훈 교수님을 아십니까? 태사는 놀라서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승훈 20년 전 제 제자였던 그 사람이 학 과장님의 아버지셨단 말입니까? 정승훈 교수가 당신의 아버지셨군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사막의 여우 김태산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중동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아버지의 영향이었죠. 태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아들에게 무시당하다가 이제야 서로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다니. 화장실을 나오자 총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 사무실로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총장실은 햇살이 가득한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대학들과 맺은 협약서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오래된 학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태사는 경비복을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그는 늘 그랬듯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총장이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사막의 여우가 계셨다니. 태사는 조용히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잠시 떨렸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알파이잘 왕자가 당신을 그토록 존경한다니 분명 대단한 일을 해내셨겠죠? 총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태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대학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나오기 직전에 그 특별한 침묵과 긴장감을. 중동 문화교류센터 고문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연봉은 1억 5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아내의 항암 치료비와 노후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특별 강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전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 기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시간을 드릴까요? 총장의 물음에 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사는 더 이상 회색 경비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인문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중동문화교류센터 김태산 고문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랍어로 된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초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동 문화 특강 계획안인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태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민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네요. 부족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늘 선생님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태사는 정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눈앞의 젊은 학자가 갑자기 더 이상 경쟁자나 오만한 학과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움에 목마른 후배이자 제자의 손자일 뿐이었죠.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오후 2시 태사는 첫 특강을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창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서는 강단.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중동 외교의 실제를 강의할 김태산입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처음엔 조금 흔들렸지만 이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마주하며 그는 서서히 옛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외교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얻는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20년 전 리야드 석유 협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의 생생한 이야기에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강단 앞쪽에 앉은 정민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태사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동문화교류센터 김태산 고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태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 미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웬 꽃이에요? 태사는 아내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대학에서 일하게 됐어요.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래요. 미자의 눈이 커졌고 이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경비복을 입지 않아도 돼요. 미자는 태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태산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난 당신이 경비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항상 내 자랑이었으니까요. 태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졌지만 태산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70대에 찾아온 제2의 인생. 그는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태산과 정민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과 존경이 꽃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알파이잘 왕자와의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에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오후, 태사는 중동문화연구소 소장 임명식이 적힌 현수막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연구소 소장이 된다는 것. 때로는 인생이 이토록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민호가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민호 교수.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태사는 미소 지으며 정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전 왕자의 방문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연구소장실로. 그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완전한 복권이었습니다. 임명식장은 국내외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파이잘 왕자는 직접 오지 못했지만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존경하는 사막의 여우 김태산 선생님, 소장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마이너스 중동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성공은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 덕분입니다. 왕자의 말에 태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1년간 그가 이끈 한마이너스 중동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동 7개국과의 교육 협력이 이루어졌고 100명이 넘는 교환 학생들이 양국을 오갔습니다. 언론에서는 70대 노학자의 외교적 기적이라고 극찬했죠. 총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태산 교수님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전문성과 지혜는 나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회색 경비복을 입고 이 강당을 청소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명식이 끝나고 태사는 새로운 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선희가 꽃병에 장미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라 연구소 행정실장이었습니다. 태산이 자신의 첫 번째 인사 조치로 그녀를 발탁한 것이었죠. 소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태산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가끔은 꿈만 같아요. 창밖으로 서울대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비실에서 바라보던 세상과 소장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오후에는 제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태산이 가르치고 이끌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각국 대사관과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축하 편지를 읽으며 태산은 가슴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사우디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담당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두바이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성공 소식은 태산에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녁 태사는 아내 미자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맑고 생기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연구소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태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왕자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경비실에 있었겠죠.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당신의 능력과 경험은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와인 잔을 들어 아내와 건배했습니다. 미자 씨에게, 그리고 우리의 제2 인생을 위해.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중동학과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강의가 있는 날이었죠. 그는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예전에 서 있던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경비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2의 인생도 없었을 테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태산입니다. 중동 외교와 문화의 이해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70세가 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감춰지지 않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음을 태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민호가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쁜 소식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중동 7개국과 협력하는 평화 외교 아카데미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태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정민호는 태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혀있지 않은 사막의 여우. 이제 그의 지혜와 경험은 밝은 빛을 발하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동 문화 심포지엄, 외교부 특별 강연, 미국 하버드 대학 방문 등. 그의 제2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창문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태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었고 75세의 그는 지금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